걱정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얼굴이 깨끗하죠? 건강해 보이죠?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가 기업을 들고 제가 단식을 하는 동안 시험을 깎지 않겠다. 얼굴 깨끗하니까 저 사람 뭐 먹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의심도 좀 드시죠. 걱정 마십시오. 저는 지난 목요일 단식을 선언하고 나서 바로 그 시각부터 물과 소금 외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그래도 과일즙이라도 좀 먹어라. 그래서 예비단식 과정을 좀 마셔라. 또 음료를 좀 마셔라. 이러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인삼물을 꺼내오고 또 효소를 먹으라고 권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신부님께서는 효소는 마셔라. 신부들도 단식할 때 효소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식을 길게 하려면 효소 마셔야 되고 또 단식 후에 건강을 생각해서도 효소를 먹으라고 권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양했습니다. 단식이 나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몸과 마음을 정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장하고 나왔습니다만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면도도 하고 왜 저래? 수염도 기르고 출애해서 누워서 앓는 심리라도 해야지. 저래갖고 단식 효과가 나겠어?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다산의 사의제를 생각했습니다. 다산이 처음 강진으로 유배돼 갔을 때 주막집에 노파가 방을 하나 내줘서 거기서 거처하면서 자기 방에다가 자신의 처지와 지켜야 할 자세를 생각하면서 당호를 써붙인 것이 사의제입니다. 생각을 맑게 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면서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진중하게 하라. 이 네 가지가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기 교훈이다. 그래서 사의제를 써붙였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몸이 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를 최대한 꿋꿋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수로 일주일째 만으로 이제 6회를 넘어갑니다만 제가 이런 자세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일 허락하는 대로 억지로 하진 않고 자유롭게 편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다만 손학규 건강 좋네 그러고선 무한정 끌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할 따름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활동을 위해서 식사는 하시지만 사실상 저와 같이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로텐더홀에서 세배 실장과 함께 저녁에 주무시는데 제가 아주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는 협상하려 원래 전략을 짜려 정신이 없으실 텐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염도 빠지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해서 동분서를 하고 계십니다. 제2의 비서실장은 어제 말씀하시는 게 부인이 당신이 밥을 먹더라도 대표님과 같이 함께 해라. 그래서 연역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도를 방문해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농설에 동참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당 아름미래당의 김재 부안 지역위원장이시면서 우리 당의 사회적 경제위원장이신 김경민 위원장이 전주역 앞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쟁취를 위한 국민과 당원들의 뜻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몸을 다치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제가 현안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종 고용 관련 통계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홍남기 신임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먼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각별한 비중을 두겠다고 말하면서 최근 경제가 어렵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심리가 악화된 데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일부 우려로 나타나 경제 심리가 더 떨어졌다고 시인했습니다. 대통령과 신임 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어려움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인하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반년 전만 해도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면서 자신의 경제 철학을 옹호하기에 바빴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에 미친 피해를 냉철히 인식해 나가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경제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경제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각종 대책이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시행이 우선입니다. 대통령은 내년도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내년도 일자리 예산도 대폭 증가했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 분야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고 기업이지 정부와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 기업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그 첫 번째 조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건 너무 늦은 정책입니다. 금년에 16.4%의 인상에 이어서 내년에 10.9% 인상된 최저임금의 시행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꺼번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여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상고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경제활동이 다시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동결은 기업활동의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크게 활력을 불어일으킬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부 혼자 할 수 없는 문제라면 임시국회를 12월이 끝나기 전에 소집해서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유예를 의결하고 또한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도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